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OGC 니스 간의 2024-25 시즌 프랑스 리강 7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OGC 니스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강에서 15승 10무 9패로 리그 5위를 차지했던 리강 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던 강팀으로서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OGC 니스를 상대로 홈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는 정말 충격적인 이변을 맛봤었기 때문에 최근 UEFA 챔피언스리그 일정에 더해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이번 경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선수였지만 그래도 꾸준히 폼을 끌어올리면서 정말 실력으로 증명을 해내자 최근 들어 다시 주전급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UEFA 챔피언스리그 아스날과의 경기를 포함 최근 3경기 연속 선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의 불화로 인해 완전히 명단에서 제외시켰던 우스망 덴벨레 선수를 다시 복귀시켰고, 결국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금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후반전에 출전을 도모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OGC 니스에서는 토트넘 허스퍼의 역대급 최악의 영입 선수인 탕균 노멜레 선수가 선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오늘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역시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경기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고,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볼점률이 70%가 넘어가는 정말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워낙에 볼점률이 높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니스의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페널티 박스 부근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만큼 많은 찬스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전반전 26분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가 골문 앞에서 단독 찬스를 잡았지만 슈팅이 아닌 패스를 선택하면서 아쉽게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고, 36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의 세컨볼을 누누 멘데스 선수가 자신 있는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이것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등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압도적인 볼 소유권과 주도권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공에서는 이렇다 할 패스워크나 조직적인 플레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득점에 정말로 근접한 장면은 전혀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전방에서 워낙에 마무리가 안되고 턴오버를 계속해서 발생시키다 보니 계속해서 OGC 니스의 날카로운 역습에 위협을 받았는데, OGC 니스는 모하메드 알리초 선수가 결정적인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돈나루마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고, 니스는 또 한번 위협적인 땅볼 크로스로 거의 득점에 근접한 상황을 만드는 등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보다 위협적인 찬스 자체는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결국 한 번씩 위협적인 역습을 보여주던 OGC 니스는 전반전 38분 코너킥 상황에서의 세컨볼을 알리 압디 선수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이것이 다소 불운하게 굴절되어 들어가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OGC 니스를 상대로 0대1로 뒤진 채로 전반전을 마치는 좋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이강인 선수를 교체로 투입시키는 판단을 내리면서 과감하게 변화를 감행했는데, 놀랍게도 이강인 선수는 교체로 투입되자마자 경기 흐름을 바로 바꿔버리는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줬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 랑달 콜로무아니 선수를 대신해서 제로톱으로 교체 투입되어 중앙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후반전 3분 이강인 선수는 교체되어 들어오자마자 환상적인 턴 동작에 이은 스루 패스로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에게 단독 찬스를 만들어줬고, 이것이 사실 수비수의 태클에 막히기는 했지만 턴 동작부터 패스까지 정말 물 흐르듯이 이어진 이강인 선수의 멋진 개인기였습니다. 그리고 공격 전개 능력이 살아난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전 5분 우스망 덴벨레 선수에게 완벽한 측면 스루 패스가 들어갔지만 슈팅 찬스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결국 경기 흐름이 살아난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전 7분인 52분 전반전에도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줬던 누누 멘데스 선수가 그야말로 미쳐버린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의 투입과 함께 경기의 흐름도 완전히 바꿔놓았고 실제 득점까지 터뜨리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53분 이강인 선수는 왼쪽 측면에서 정말 환상적인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것을 마르키뉴스 선수가 침투하면서 머리로 갖다 댔지만 골대를 맞는 불운이 따르면서 이강인 선수를 교체 투입 후 단 10분 만에 완벽한 찬스 메이킹을 2개나 해냈고, 아쉽게도 약간의 불운으로 어시스트 적립에는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찬스를 결정짓지 못하자 파리 생제르맹은 다시금 흐름을 내주면서 다소 소강 상태로 경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81분 또다시 엄청난 코너킥 크로스를 통해 마르키뉴스 선수에게 헤더 찬스를 제공했지만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고, 83분에도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에게 환상적인 스루 패스로 또 한번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전의 좋은 흐름과 이강인 선수의 여러 차례 찬스 메이킹을 추가적인 득점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면서 OGC 니스와의 이번 경기를 결국 1대1 무승부라는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45분간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시나 경기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활약을 펼쳤고, 짧은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찬스 메이킹 2회, 파이널 서드 지역 패스 7회, 볼 경합 승률 60% 등 뛰어난 스태트를 골고루 찍으면서 평점 7점대의 굉장히 좋은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 출전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음에도 경기 흐름을 바꾸는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만약 처음부터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경기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남는 경기였는데,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 역시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대해 찬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누누 멘데스가 오늘 경기 최고의 선수였어. 파리 생제르맹에게 가장 좋은 점은 후반전 이강인의 복귀였고, 가장 최악의 선수는 랑달 콜로 무아니와 전반전 전체 경기력이었다. 대체 그는 처음에 벤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자신의 라인업 선택에서 많은 실수들을 저지른다. 하지만 그는 70%의 볼 점유율을 가지고 경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최고의 코치이기도 했다. 이강인과 우스방 덴벨레는 절대로 이 팀의 선발 베스트 11을 떠나서는 안된다. 이강인의 등장으로 팀은 공격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어디에나 있으며 쉽고 정확하게 게임을 진행한다. 랑달 콜로 무아니에겐 잔인하지만 이강인은 최고 수준이다. 정말로 콜로 무아니를 떠나보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해라. 여전히 최고의 선수인 이강인의 지휘 아래 팀의 공격적인 페이스와 정신 상태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그런 장면들도 단편적이어서 여전히 불충분했다. 이강인은 미드필더에서 정말 완벽할 텐데 그에게 계속 9번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강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강인과 랑달 콜로 무아니를 교체한 변화는 즉시 눈에 띄었다. 등등 많은 파리 생제르맹 현지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미친 활약에 대해 열광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주전 선수로서 기용되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파리 생제르맹에는 돌파형 윙어들도 상당수 데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터뜨릴 자원들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중원과 측면을 오가면서 수비를 2명 3명씩 달고 다니는, 그리고 동료 선수에게 공간과 찬스를 내주는 이강인 선수의 크랙 기질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더 큰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 경기력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올 때마다 특출난 재능을 보여주는 이런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계속해서 벤치로 빠진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의 페이스가 프리시즌 때부터 그 기세가 엄청나고 시즌에 돌입해서도 정말 대단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만 그대로 시즌에 가져갈 수 있다면 이강인 선수는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적인 선수로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